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오늘 12%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고가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그 변동성이 나왔고 재료는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재료. 하락에 대한 재료는 전환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상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물량에 대한 부담을 작용시킨 결과다. 근데 고가 구간에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은요,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엇보다 물량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량 부담이 나쁜 물량 부담이 아니라 지금 해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두 가지입니다. 뭐 CB로 들어오는 물량이 한 7,800주 정도, 한 8,000주 정도 되고 전환되는 그 가격 자체가 한 31,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그렇죠? 이 사이에 돼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근데 8,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BW 물량은 조금 많아요. 뭐 대략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주식 수로 따지면 한 18만 주, 그렇죠? 18만 주 정도 추가 상장되니까 여기서 차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딱 해먹기 좋은, 그렇죠? 털어먹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HLB는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버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그 돈을 버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이 진양고 대장이 왜 대단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돈을 계속 끌어오고 땡겨오고 하면서 근 10년 이상을, 그렇죠? 리보세라집을 개발하는데 정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되면 진양고 대장도 같이 잘못된다. 근데 잘못된 일이 지금은 이제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자, 실적 보세요. 이런 상황을 한 10년 정도를 유지를 계속 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땡겨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돈을 땡겨 오는데도 어쩔 수 없이 뭐 지분이 희석되는 좀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렇죠?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CB는요, 그렇죠?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네가 돈으로 갚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갚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돈을 빌려준 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 놈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주식이 뭐 차익 볼라 그런다. 그게 아니라 주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렇죠? 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자체가 호재예요. 단순히 물량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요, 일시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아요. 흔히 블록딜이라고 하죠. 그렇죠? 시간에 뭐 대량 매매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요, 일시적인 하락 요인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이지 뭐 추가적으로 뭐 엄청난 뭐 악재가 터져서 뭐 물량 부담 때문에 끝이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년이죠.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 5월 달에 이미 판매 허가 신청에 들어갔고 판매 허가 신청이 승인되고 나오면 미국 내에는 자체 판매를 하고요. 마진율이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유통하고 뭐 이런저런 비용들 다 감안하면 이런 마진을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렇죠? 실적에 대한 전환 그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는 윤곽이 잡혀 있다. 그래서 물량에 대한 부담은 일시적인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제가 고가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12월 14일부로 외국인이 쓸어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는 물량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죠? 강력하게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을 몰아넣기 시작한 건 12월 14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물량이 조금 나왔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물량이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외국인의 움직임도, 그렇죠? 거의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매도하는 그런 이 규모로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어차피 장 마감이 돼서 이 결정이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계속해서 매집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집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매집을 한다는 건, 즉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는 건 세력의 주체별로 다릅니다. 근데 세력의 주체가 과거에서처럼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뭐 명동에 뭐 누구누구 뭐 이런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주식시장은 정말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단순히 뭐 똑같이 2,000포인트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종목별로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안 가는 종목은 죽을 때까지 안 가고 가는 놈들만 살려놨기 때문에 가는 놈들, 즉 성장하는 기업들의 사이즈는 과거와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보세요. 그렇죠? 에코프로 그룹주 합쳐놓으면 현대차, 기아차랑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도 7월달 6월 달에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사이즈는 비슷할지라도 종목군의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뭐 개별적인 뭐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주가를 뭐 만지고 뭐 휘저을 수 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절대로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 어디서? 펀드 자금에서는요. 이쪽에서는 무조건 손절에 대한 그렇죠? 이 그 로스컷 비율을 무조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이 지금은 더 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단순히 실적도 안 좋고 뭐 자금 사정도 뭐 일반적인 기업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털어먹기 딱 좋은 딱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하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자. 이게 핵심 내용인데, 자, 가격이나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자, 제가 연초도 됐고 소통방에서 이벤트를 하는 내용을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이 내용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1000분이 먼저 쌓이느냐 아니면 1월 달이 다 지나가느냐 딱 요 두 가지 중에 먼저 달성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징점 두 가지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 HLB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조정 이후에는 그쵸?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관점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매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최근처럼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때 그쵸?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뭐 뉴스상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뭐 이런 시장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 앞으로 시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내가 물량을 빼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수익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왜? 시장의 주도주는 모두 다 신고가를 통해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HLB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월 2일 그쵸? 24년 올해 첫 거래일입니다. 이때는 10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9시 46분 이때도 장 시작 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자, 여기 1월 2일 그쵸? 5,370원 그쵸? 대략 한 첫날 2%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날, 그렇죠. 어저께입니다. 1월 3일 날 12% 상승 마감하면서 이틀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략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고 오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면 된다. 왜? 하락하면 그냥 파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시간만 버리고 특히나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그렇죠. 이 시간이라는 놈에 치일 겁니다. 그래서 저가 확실하게 버리고 고가 구간에서 나는 공략했을 때 단기간의 수익을 볼 수 있고 기준치를 2주의 기간으로 잡고 2주 안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 나가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한 이틀치 정도 내용을 보면 자, 12월 22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노펙스 그리고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진행됐는데 8시 53분, 8시 54분, 54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겁니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돈을 넣어야 신고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력들의 돈이 들어온 종목은 뭐가 된다? 신고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격대를 추적 관찰해 가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모든 주도주는 신고가를 거쳐서 간다. 그쵸?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쵸?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매수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노펙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하락했죠? 그냥 오늘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요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12월 22일 날 정확하게 5,200원. 오늘 종가 얼마? 7,700원.
고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왜? 어차피 못 잡으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 뭐 고가 딱 걸린 걸 가지고 고가 잡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가는 그냥 아예 그냥 다 그냥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셔야 되는 건 고가나 저가를 내가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쓸데없는 시간을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신고가 돌파 구간에만 공략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날만 공략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시노펙스 12월 22일, 그쵸? 8시 53분, 딱 요 구간인데, 여기서만 공략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전, 12월 20일, 시노펙스,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더 올려서 보면, 자, 12월 18일,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하루도 손실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왜? 시가에 매수를 하니까. 그쵸? 이런 종목이 나오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을 때 나오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자, 대략 한 2주가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건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가격을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자꾸 막 고가에 따라다니고 물리고 막 손절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 그쵸?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필요한 신고가 검색기를 같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나온 종목을 가지고,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그쵸?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로, 그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 하락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무엇보다 그쵸, 지금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BW에서 나오는 18만 주가 있어요. 18만 주가 총 이거를 뭐 한 40억에서 45억 정도 될 겁니다. 뭐 지금 가격 정도로 보면 이거는 뭐 부담스러운 물량이다 그런 내용을 다 떠나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으로 전환시켰다는 건 차익 매물이 나오든 어쨌든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다 있죠. 그래서 고가 만들면서 매집을 계속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절대 매집 구간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시세는 시작이 됐다. 근데 거기서 한번 떨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를 눌림목이라고 부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거 당연하고 돌파 구간에서 한번 더 때려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보유 기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 그렇죠? 이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편집도 해야 되니까 뭐 그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던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재료에 대한 파악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